자, 그러면 먼저 연결된 전화부터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네. 있으세요? 네, 저는 위례에 살고 있는데요. 위래요, 네. 네, 위례 아파텔이라고 하는 오피스텔, 네. 위례 GL 프루지오라고요. 네. 84 평방미터형인데, 음. 지금 5월에 입주 만료가 됐어요. 네. 올 5월에 입주가 만기인데, 음. 지금 그 분양가가 네. 5억이에요. 네. 근데 전세를 3억 5천에 줬고요. 음. 네, 1억 5천은 대출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투자 가치가 진짜 있는지, 음. 있으면 언제까지 보유하고 음.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이제 오피스텔이다라고 하신 거죠? 네. 네, 자, GL 프루지오 오피스텔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걸 계속해서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참 이 고민 있으신 것 같네요. 네.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례 신도시에 투자하게 된 뭐 계기는 있으세요? 그건 아니고요. 뭐 계기는 특별히 없는데 아들 명의로 네네. 아들이 이제 결혼하면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네. 미리 하나 오피스텔을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네네. 네네 전세가 요즘 많이 싸잖아요. 네. 뭐 이제 만들어지는 도시니까요. 아무래도 위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입주 물량이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금액은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지역 분석부터 한번 이제 품목을 선택하신 거 한번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다른 분도 있으니까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역적인 선택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위례라는 지역 선택에 대해서는 뭐 나무랄 데 없고요. 뭐 네. 아시는 것처럼 뭐 송파구 밑자락에 이제 있으면서 위쪽에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이라든가 위례가 연결이 됨으로 해서 추후에는 이제 강남과의 어떤 위례 신사선 지하철 그러니까 전철도 연결이 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성장의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는 그런 지역이다. 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지역 선택은 굉장히 잘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품목 선택을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따져볼게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 예.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분양가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84제곱미터니까 네. 평형대로 분양 평형대로 보면 이제 146제곱미터니까 이게 46평형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46평형에 84제곱미터, 3룸에 화장실 2개 나오는 건가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이쪽에 지금 월세 같은 경우가 네. 월세를 보게 되면은요, 일단 왜냐하면 오피스텔이 되기 때문에요. 예. 일단 시청자님 입장에서 말고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매도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수요 세력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실 때 분명히 수익률을 이제 갖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피스텔은 수익성 상품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보면 일단 이쪽 근처가 아마 100만 원 전후를 할 겁니다. 보증금 2, 3천 정도 해서요. 월세가 100만 원 정도의 수준에 이제 전후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렇게 된다고 따지면 아까 5억의 분양가를 따져서 보증금을 제외한다고 해도요. 1,200만 원. 한 2% 초중반대, 한 2.3, 4%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만 위로 올라가거나 뭐 옆으로 가게 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2% 초중반이라고 하면 굉장히 약한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4, 5%가 돼야 되는데 조금만 관심을 넓게 하다 보면은 투자 금액은 더 적어지고 수익률은 좋게 되는 품목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이쪽까지 들어오기에는 사실상 제약이 좀 되는 거예요. 네. 오피스텔의 기본적인 성향이 또 네. 출퇴근하기 쉽고 그래서 이제 번화가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바로 지하철역 네.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네. 주변에 일자리 가까우면 좋은 건데 우리 위례 신도시는 주거 위주의 예. 계획된 신도시이면서 이쪽 북위례 쪽으로 이제 업무단지들이 상업단지들이 좀 들어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GL 프로지오도 이쪽 북위례 쪽에 붙어서 이제 분양을 한 거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기엔 아직 이제 위례역에 뭐 위례 신사선이 생긴다고 해도 역에 생기려면 한참 남았고 그렇죠.
그럴 바에는 이렇게 거여마천 뉴타운과 위례 신도시에 어떻게 보면 중점적인 역할을 할 네. 곳이 거여역 주변이 될 거예요. 네. 예, 거여역 쪽에 이제 상업이라든가 업무시설 쪽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예 붙어서 소형 네. 주택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네. 보유 아드님 명의로 하셨다고 하는데 제 의견은 조금 아쉽지만 네. 매도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매도하면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요.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하게 되는데 네. 한번 가을 시장까지 한번 좀 보시면서 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양도세 뭐 이런 거 하고는 상관없나요? 양도세라는 건 양도 차익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네. 네,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그 피가 1억 정도 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이거를 갖고 있으면서 네. 실제 뚜껑이 열렸을 때에 어떤 그 투자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세입자들이 맞춰주고 그렇게 꾸준히 가야 되는데요. 처음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 드려야 되는데 분양발이라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첫 입주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피가 붙고 있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례 전체에 대한 상황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네. 좀 길게 보고 아드님 명의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 성향이 더 강할 텐데 네. 이 시기에 사람들이 미처 모를 때 갈아타시는 어떤 아, 투자적인 센스를 발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투자보다도 이렇게 주거하는 환경은 어떨까요? 차라리 주거 주거하는 쪽으로 하시면은 괜찮죠. 그쪽으로는 저는- 찬성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말고요. 차라리 네. 이쪽에 아파트 쪽으로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이쪽에 아파트 매수하는 건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역적인 선택은 좋았으나 품목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네, 그쪽에 대해서 품목을 바꾸게 되면 당연히 좋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역 선택은 좋았으나 이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수익성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보유보다는 매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매도 타이밍도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 전화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이 됐습니다. 이어서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하남 덕풍동에 하남이요? 네. 내 아내 아파트 네. 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가 해서요. 내 안의 아파트 분양 받으시려고요? 네, 네, 몇 평대 지금 보고 계세요? 25평대요. 25평이요? 네. 하남 덕풍동에 있는 내 안의 아파트 분양 지금 양우 내 아내. 예. 양우 내 안의 아파트 지금 25평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받아도 되는지 아닌지 자, 이 고민 있으시네요? 예, 예. 네, 좋습니다.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실거주 목적일까요? 아니면 투자 목적일까요? 아,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이시고요.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꼼꼼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하남 쪽까지 이제 오셨네요.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죄송한데 저 양우 내안에가 어디쯤에 있는 거죠? 덕풍역 아, 바로 덕풍역 앞에요. 근처에 있습니까? 150m. 아, 네. 그러면 여기 남한중학교 뭐 밑에 하여튼 덕풍역 주위로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아마 투자 쪽으로 생각하신 게 하남 미사 쪽은 좀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향후에 이제 5호선 개통에 대한 연장도 있고, 연장 개통에 대한 호재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투자적으로 어떤 금액 자체가 지금 좀 캐주얼하니까 예. 이제 금액적으로 부담도 없어 보이니까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요거 그러면 가격은 얼마죠? 그게 2억 7천만 원대더라고요. 2억 7천이요. 예. 2억 7천에 지금 그러면 임대를 투자를 하니까 임대를 놓으실 건데 네. 임대 조건은 어떻다고 말을 하죠? 아, 임대 조건은 뭐 지금 그 앞에는 네. 뭐 1,680만 원에 분양을 했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고요. 네. 2억 7천에 매수를 하실 건데 분양을 받으실 건데
예. 그러면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월세를? 전세를 활용. 전세 얼마 예상하시는 거죠? 한 1억 5천만 나오면 되죠. 아, 1억 5천이요. 네.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5호선 연장 개통에 따라서 저쪽 미사 쪽도 그렇고요. 네. 미사 쪽에는 뭐 가격 자체가 좀 상승률이 컸었고, 이쪽에 덕풍, 5호선 라인으로 쭉 이어지면서 보시면 이제 덕풍역이 이쪽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앞에 있는 하남 아파트 있죠. 예. 덕풍역 앞에 하남 아파트 같은 경우도 5호선 연장 개통 때문에 한 최근 2, 3년 사이에 1억 정도가 올랐어요. 예. 그리고 요 위쪽으로 가시다 보면 여기 덕풍동 다목적 체육관 쪽 있는 쪽에 또 아파트가 군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5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덕풍역 주변의 아파트들이 최근 2, 3년 동안에 약 한 1억 원 정도의 상승 효과를 봤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양우 내안의 아파트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얘네들이 1억씩 올라가 있고 그리고 미사 쪽도 2, 3억 크게는 2, 3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을 미사 쪽의 아파트들이 추가 상승을 해줘야 양우 내안의 아파트가 상승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파트는 이제 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져요. 예. 그런 상황에서 다시 재성장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약을 해서 가격이 뛴다?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양우 내안의 쪽에 보시면 지금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시게 되면 월세 쪽이라든가 전세 쪽으로 해서 수익률 쪽으로 따져봤을 때 추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양우 내안을 매도했을 때 앞에 상담드렸던 분과 같지만 사시는 분이 또 수익률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요. 거주용으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 자체가 굉장히 우수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주용으로서는 괜찮은데 투자용으로는 글쎄요. 미사 쪽이라든가 말씀드렸듯이 5호선 라인에 대한 어떤 그런 개발 여파는 미리 선 가치가 반영이 돼서 지금 한 부동산 경기도 좋았지만 이쪽 하남시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덕풍역 앞에 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별로 오를 만한 아파트가 아니었는데 약 1억 원 정도가 올랐다는 거는 추후에 5호선이 개통 이후에 한번 뭐 상황을 지켜봐야겠으나 성장 어떤 동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양우 내안해를 지금 분양을 받으신 건가요?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하나는 받았고 네. 하나를 더 받으려고. 아, 그 그러세요? 앞에 게 네. 지금 양호하고 그 앞에 거하고 1억 3천이 차이가 나요. 네네. 가격이. 네네. 뭐 그래갖고선 좀 싸니까. 네. 그러세요. 가격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2개까지는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예. 제 판단에는 이거 하나 받으셨으니까 일단 5호선 개통되는 거는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시간을 두고 하나만 분양 받으시는 거 의견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분양 받으시는 거는 조금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실거주 목적하고 투자 목적 조금 분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뭐 괜찮지만 앞서서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셨잖아요. 투자 목적이라면은 이미 5호선 그 연장 사업에 그 좀 가격이 흡수되는 가격이라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의견 좀 주셨거든요. 이 말씀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또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종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습니다. 또 빠르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저 장안동 현대 장안동이요? 홈타운 네, 42평 거주하는데요. 장안동 현대 홈타운 1차. 1차요. 네, 네. 42평 거주하는데 네. 실거주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 어떨까 궁금해서요.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장안동 현대 홈타운 1차 42평에 실거주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향후 전망 어떨까 이 고민이 가장 크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꼼꼼히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대 홈타운이요, 장안동. 네. 네, 42평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현대 홈타운 뭐 이쪽 근처에 위쪽에 이제 장안 힐스테이트건 또 삼성 레미안이건 이쪽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의 가장 큰 특징이 가성비가 좋았던 거예요. 네. 네, 뭐 이만한 컨디션의 아파트를 속된 말로 이만한 가격에 어디 가서 사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가성비가 좋아서 즉 실거주 성격이 굉장히 강한 대표적인 아파트거든요. 가격 자체가 못 올랐던 이유는 뭐 그렇게 뭐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주변에 뭐 초등학교라든가 여러 가지들 물론 갖추고는 있으나 여타 다른 지역의 역세권의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환경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동부간선로에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천 쪽을 간선로 쪽의 공원을 좀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성격 자체는 굉장히 실거주 성격이 강했던 거예요. 이거 매수하실 때는 얼마 주셨었죠? 5억 9천. 5억 9천 정도. 네네. 지금 한 6억 뭐 중반, 후반 얼마나 갑니까? 실제로 실거래가는 한 7억 초반까지도. 7억 초반. 상당히 좀 올랐네요, 그나마. 네네네. 네. 앞으로의 그러면 좀 기대를 한번 앞으로의 그런 미래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실제 네. 이렇게 실거주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쉽게 조정받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은요 실거주보다는 이제 투자 세력과 같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요즘 투자자들의 관심은요. 요 뭐 전농 답심 뉴타운이라든가 저 위쪽에 이문 뉴타운이라든가 이렇게 새 아파트로 만들어지는 곳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들은 그냥 실거주 성향의 내가 뭐 어떤 가격 상승보다는 내가 내 터전 잡고서 가족 뭐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뭐 출가시키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주 목적에 대해서만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는 차원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42평이라고 하면 평수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네. 같은 경우는 필요하시니까 당연히 그 평수에 사시겠지만은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실거주한다고 보시면 뭐 네. 나무랄 데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가격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만한 컨디션의 어떤 주거 환경, 아파트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실거주하시면 뭐 찬성 의견 드리겠고요. 투자성이 더 커진다. 이거를 뭐 놔두고 이사 계획이 있는데 얘를 팔고 갈까 말고 갈까 이랬을 때는 매도하시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42평에 거주하시면서 내가 사는데 불편은 없는데 요거를 뭐 더 보유해도 되는지라는 의견을 물어보셨다고 하면 더 네네. 보유 의견.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실거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빠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다라고 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